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정말 오랜만이죠. 네, 거의 1년 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일단 최근에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 전기차의 그런 성장성과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국의 핵심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그런 신고가 행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죠.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전기차의 흐름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와 자율주행 간의 그런 간격 차가 대략 한 4년 정도 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전기차 흐름을 4년 뒤에 자율주행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2017년에 전기차의 1차 급등을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율주행 업종은 2017년 부근의 전기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도 전기차의 열풍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때는 전기차가 상용화되지도 않았고요.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테마를 타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주가의 폭등세가 이뤄졌던 것을 저는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섹터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그런 정보들이라던가 혹은 관련 기술적인 격차 같은 것들을 필두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캠토닉스를 이제 2020년도 7월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15,600원이에요. 15,600원이었고, 현재는 한 24,000원 정도니까, 일단 한 60% 이상? 예, 여전히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은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캠토닉스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V2X예요. 그런데 지금의 캠트로스의 대부분의 매출은 역시나 전자 분야던가 혹은 무선 충전 아니면 OLED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인 이제 시각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분석해드리고 자율주행 위주로 캠트로스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 분야에서는 PBA 부품에서는 당연히 국내 1등입니다. 그러니까 OLED의 제품 재택이 늘어날수록 이런 전자 부분에서의 캠토닉스의 그런 수혜 정도가 커질 수 있다. 특히나 이 전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90%가 수출이에요, 수출. 국내에 쓰이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모바일폰에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그런 협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좀 살펴드리면, 현재 시가총액은 3,6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 약 3,600억 원이고 실적이 역대 최고치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캠토닉스가 상장한 이후에 역대 최고 실적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자 부품뿐만 아니라 이 화학 쪽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화학 업종들의 그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라던가 혹은 소비의 그런 붐이 좀 발생을 하면서 화학 섹터 역시나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정유 기업들이 이제 화학업체로 화학 섹터로 넘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화학 섹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삼성전기로부터 이제 인수를 했죠. 이제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를 했었고,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삼성 무선 충전 서비스에서도 독보적인 이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OLED, 그러니까 LCD에서 이제 폴더블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OLED 넘어가고 OLED에서 이제 폴더블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시각 사업에 대한 그런 매출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매출처인 화학, 전자, 시각 이 세 개 분야가 그 무선 충전까지 이 네 개 분야가 전부 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자율주행이 예상보다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다른 관련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방어라던가 혹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가 사실 이 캠토닉스의 매출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면 다른 관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390억, 당기순이익도 한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시가총액이 3,600억 원이기 때문에 특히 ROE 같은 경우 20이 넘어요. ROE 같은 경우도 20이 넘는 그런 ROE를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평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처만 보더라도 사실 꽤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자율주행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진다는 것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캠트렉스는 2013년부터 VTX를 진행했었고 ADS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VTX가 제가 정말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간에 통신을 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와 이제 소형 기지국 혹은 대형 기지국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가로등도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와 전반적인 것들과 뭐 이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바로 VT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에 대한 이제 업황이 내년부터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이쪽에 대해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쪽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2025년부터는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될 것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2025년부터 상용화라면 여전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식시장의 특성상 사실 이 먼 훗날, 특히 뭐 10년,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20년 뒤, 뭐 이쪽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죄다 이제 끌어오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먼 미래까지 다 끌고 와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 저는 2025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그 두 번째로는 2025년부터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용화가 마쳤을 때, 상용화를 했을 때 투자한다는 것은 고점에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을 때,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했을 때 고점에서 투자한다는 것이고, 처음 이 기술이 시작될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물론 그 기술이 정말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입장에서 혹은 투기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인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자율주행은 더할 나위 없죠. 우리 눈앞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느꼈을 때, 경험해봤을 때 그런 투자 욕구라던가 혹은 탐욕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 눈앞에서 돌아다닐 때 과연 투자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상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보시면 2025년에 상용화라고 하는데 언제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투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2022년에 시작이에요. 내년부터 당장 시작됩니다. 이 기술에 대한 상용화가 내년에 시작되어서 2년간, 그러니까 2024년까지 고속도로의 50%를 CITS, 그러니까 이 VTX를 활용해서 스마트 도로 인프라를 깔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계획이에요. 뉴딜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CITS의 이런 체계들을 보면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VTX예요. VTX. Vehicle to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꽤나 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스마트 도로 시스템이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일단 최대 실적을 찍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매출도 보면은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이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혹은 화학 제품의 수요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혹은 당기순이,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죠. 그런 방어를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결국 이 캠트렉스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뿐더러
그런 독과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캠토닉스에 대해서 그럼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꽤나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의 의견을 제가 봤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삼성전기가 와이파이 모듈 사업을 캠토닉스에 인수를 그러니까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캠토닉스가 삼성전기에 와이파이 모듈을 인수를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와이파이 모듈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체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정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이 와이파이 모듈을 쓰는 대신에 내년부터입니다. 2022년부터 와이파이 모듈을 안 쓰겠다. 기판에 칩을 넣는 그런 과정에서 와이파이 모듈을 버리고 더 조그마한 칩을 넣음으로써 훨씬 더 소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와이파이 모듈을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 먹은 거죠. 네. 심지어 캠토닉스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매출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 1,000억대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좀 오랜 기간 동안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봤을 때에는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가 와이파이 모듈을 쓰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은 맞는데 이 삼성전기 와이파이 모듈 사업을 캠토닉스가 계약을 철회시켰습니다. 아예 계약을 안 했어요. 인수를 안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런 위약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0원이에요. 0원. 삼성전기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원래 4월 말에 이러한 계약이 완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이런 지배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5월 말로 밀렸었고 5월 말로 밀리는 와중에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캠토닉스가 굉장히 합법적으로 계약을 철회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위약금에 대한 걱정은 사실 기우다. 삼성전기의 이런 와이파이 모듈 사업을 인수하는 것도 기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VTX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뭐 화학도 당연히 괜찮죠. 전자 부품도 괜찮은 것이고 무엇보다 무선 충전에 대한 그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뿐만 아니라 시각 사업도 역시나 좀 폴더블 OLED로 가면서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OLED 굉장히 뜨겁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VTX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캠토닉스의 새로운 무기가 되어질지, 새로운 짐이 되어질지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저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특히 정부 부처에서 밝히기를 VTX는 자율주행을 위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2022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2024년 말까지, 2025년 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50%의 이런 스마트 체계를 구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죠.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화두가 뭐냐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5G와 자율주행의 화두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 개가 화두인데 자율주행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갈수록 상당히 좀 관심도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캠토닉스가 이 VTX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술이고요. 그리고 협업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기도 판교로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서울, 제주도, 대구, 세종 국가혁신 클러스터, 세종 국제자유특구, 세종 빅데이터 관제 섹터, 세종 리빙랩 등 그러니까 결국 전국에서 이런 IT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들과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캐티라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VTX 그리고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협업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부처와 그리고 각 국의 각 도시와도 함께 이런 사업을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VTX는 당연히 필수적인 기술이고요. VTX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캠토닉스다. 특히 이제 VTX를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좀 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웨이브 기술이 있고요. 웨이브 기술은 라닉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5G, LTE 기술이 있는 것인데 웨이브로 원래는 대한민국에서는 웨이브를 채택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는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웨이브를 채택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싸긴 싸요. 네, 경제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거의 와이파이로 하는 겁니다. 와이파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G와 와이파이로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속도적인 부분에서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성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5G가 개화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웨이브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속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G LTE로 가려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도 여기를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CVTX라고 해서 이 5G를 채택을 했어요. 웨이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대한민국도 웨이브보다는 5G와 LTE를 주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설사 웨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 캠트릭스는 웨이브 기반 통신 모듈, 5G LTE 기반 통신 모듈, 그러니까 웨이브와 5G LTE 합동적인 통신 모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5G LTE는 당연히 이제 캠트릭스가 거의 독점적이고 웨이브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양강 체계로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VTX 기술이 점차 화두가 되고요. 점차 상용화가 되고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정부주의 CITS,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VTX 기술이 점차 내년부터는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캠트로닉스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교라던가 혹은 세종시에는 이미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서울에서도 간혹가다 보이는데 이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필두로 했을 때에도 결국은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판교, 대구,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 캠트닉스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 눈에 많이 보일수록 점차 사업 기회가, 그러니까 투자 기회라고 하죠. 투자 기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ITS, VTX의 선두주자인 것은 맞고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이제 시스템 인프라 투자에서 역시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도 역시나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70% 이상이 이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테마,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차세대 기술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모습에서도 꽤나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차세대 기술에서도 폴더블, 그러니까 이 플렉시블 OLED라고 하죠. 이 OLED에 대한 수혜도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각 재료를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시각 이제 그런 산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시각 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못해 현재 1위예요. 1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앞으로 중저가 시장에 대한 OLED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폴더블 시장이 점차 개화하고 있다는 점,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애플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고, 뭐 중국의 핸드폰 회사들, 뭐 샤오미라던가 오포, 비보 이런 기업들에서도 폴더블 핸드폰을 이제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꽤나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1등, 시가 시장에서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캠토닉스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보시면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기업인데 이걸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LVMH, 루이비통이죠. LVMH, 페르노니카, 발렌타인, 루아 샬루트를 만들고 있는 세계 대표적인 이제 위스키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이런 세 개 기업을 제가 틈틈이 강조드리고 있고, 특히 LVMH랑 에르메스는 작년부터 잊을만 하면 텔레그램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좀 돈이 좀 필요해서 이걸 좀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팔면서 마지막으로 좀 인증이 될 것 같아서 인증을 하고 다 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LVMH는 95% 수익이고요. 헤로니카 2.7%, 에르메스는 4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어주셨고 아마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히 강조드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에 맞는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들 위주로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해보더라도 제가 강조드리는 기업들만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트홀딩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트홀딩스 투자 중이고, 뭐, 당연히 수익 중이죠. 6월 24일날, 이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이런 자료들을 저는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상당히 좀 감사한 부분이죠. 자, 감사합니다, 사부님. 저도 조금씩 확인하고 알아가는 환경 만들고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저번에 알려주신 인베스팅 어플은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멤버분들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 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투자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려요. 전부 다. 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던가, 뭐 어플,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별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굳이 쓰고 있는 것들, 네, 한두 개 정도 굳이 쓰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다 알려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홈페이지라던가 혹은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들을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제가 꾸준히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텔레그램방에서 복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터득을 하심으로써 사실 스스로 이제 훌륭한 투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나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를 역시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17%가량, 17%가량 수익을 보셨고, 현재 67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보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올라서 아마 조금 더 이제 수익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이 이제 인증해 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산업, 그리고 그 외에도 폴더블에 대한 산업 업종을 이제 분석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